미만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개인정보보호법 이후로 업무가 엄청 과도하게 됐습니다. 왜? 다 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번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청서를 아예 줘요. 집에 가서 아버지 성함 쓰고 사인 받아와. 그게 아버지가 직접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름 플러스 알파는 다 개인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름하고 연관이 되지 않아도 어떤 특별한 걸로 그 사람이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입니다. 휴대폰 번호는 우리 실명제죠. 휴대폰 번호 알 수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그랬는데요. 쉽게라는 게 어떻게 해야지 쉽게일까요? 뭐 10대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냈어요. 남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누군 굉장히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보랑 쉽게라는 말은 그냥 빼십시오. 결합해서 뭔가 유추할 수 있으면 개인 정보다라는 거죠. 우리 판매사, 회원사, 기타 등등의 정보 중에 비식별화를 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디 소속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어디 다단계 판매원이네? 라는 정도를 유추할 수 있어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어 정의 먼저 말씀드렸어요. 개인정보, 정보 주체, 개인정보 처리자, 그리고 각 회사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 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자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라고 하고 명시적으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실태점검을 나가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누구시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하셔도 되고 공공기관에는 특별한 공공기관별로 몇 급 이상 이렇게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일반 민간 기업은 대표이사 또는 개인정보보호의 소양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급으로 그냥 아무나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인사명령서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몇 년도 먼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임명한 혹은 그게 구체화시면 회사 사기에다가 우리 관리부장은 당연직으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겸함. 그러면 관리부장 임명하는 순간에 그냥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되는 거죠. 근데 본인도 알고 계셔야 되고 꼭 이거에 임명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1,000,000원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그냥 급조해서 갖고 오면 안 돼요. 꼭 대표이사 사인이 있는 인사명령서가 있거나 회사 내규에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내규에 당연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 여기 나온 회사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알바, 촉탁, 위탁. 아까 저한테 받았던 알바생. 뭐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알바생이에요. 알바생이 모르고 한 건 우리 직원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든 안 주든 우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시키는 사람은 다 우리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봅니다. 우리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우리가 다 못하고 남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개인정보의 취급 업무 위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홈페이지 안에 회원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 관리를 못해. 그래서 업체한테 대신 맡겨요. 그걸 취급 업무 위탁이라고 하는데 취급 업무 위탁자도 그 사람이 무언가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법적으로는 준합니다. 즉 우리 회사가 잘못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라고 취급자한테 맡겼는데 얘네가 유출시켰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우리가 먼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정보 취급 위탁 관련 계약서 내용에 뭔가 구성권을 청구하거나 이런 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넘어가고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취급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담당 업무 이름으로 해서 명단을 만들고 계셔야 돼요. 안행부에서 실태점검이 나오면 제일 처음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어떤 분이시죠?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전데요. 그러면 앉으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라는 근거가 무엇이죠? 그러면은 인사명령서 보여주시고 자 그럼 여기는 개인정보가 뭐가 있죠? 그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가 있다. 개인정보를 그걸 목록이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개인정보 목록이 있고요. 이거는 여기 저장이 되고 남한테 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없습니다. 혹은 이런 목적으로 남한테 줍니다. 그러면 남한테 주는 거를 개인정보 3자 제공이나 취급업무 위탁이 될 건데 계약서가 꼭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업무를 여기다 시킨다 그러면
일에 대한 계약서도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계약 내용이 있어서 이런 거 너희는 꼭 준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는 누가 계신가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는 인사부서는 누구가 개인정보 취급자고 마케팅 부서는 누구가 취급자고 우리의 모습 부서는 누구가 취급자고 이렇게 업무별로 취급자 명단이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그냥 퉁쳐서 우리 직원 20명인데 우리 다 취급자 안 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최소화해야 되고 그 최소화의 입증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니다. 그래서 조직이 작다고 하시면 또 인사 담당자가 마케팅 쪽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볼 필요가 있나요?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 업무하고 이렇게 명단을 비치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통 망법 때문에 제가 회원사나 이렇게 직판이나 특판 쪽 회원사 쪽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도 있고 관리를 잘하고 계신 데는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근데 약간 오프라인 위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다단계 쪽이나 이쪽에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계신 데가 많아서 가장 최소화할 거는 우리는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있고 어디에 저장되고 누구한테 주는지 그리고 이 취급자는 누군지 가장 최소한의 부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15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딴 건 몰라도 15조만 외우고 계시면 돼요. 개인정보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1번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를 받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동의 거부할 수 있고 동의 거부 시에 불이익을 할 수 있는 거를 꼭 명시를 했어야 돼요. 예전에 홈페이지에 여기까지는 정보통신망법에는 동일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만 있는 내용이거든요. 홈페이지에 다 잘 동의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요거를 빼놓은 공공기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실태점검에서 걸려서 과태료가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을 요 한 주 때문에 이렇게 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동의 안 받아도 수집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세금 신고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동의 안 받고 할 수도 있고요. 정부 주체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아까 뭐 카드 결제라든지 뭐 승인이라든지 이거는 아주 누가 봐도 진짜 그럴 만한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주체의 급박한 신체 재산의 이익의 보호 뭐 해서 막 수술을 해야 되는데 누구 연락처를 해야 돼요. 그럼 주문 뒤져서 주민등록증 본다거나 기타 등등 뭐 이런 경우 그리고 동네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 할머니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문맹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에 뭐 신고하면 기초 뭔가 연금이라도 받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해. 그러면 사회복지 공무원은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런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신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쪽의 사회복지 관련된 법령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렇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인데 이거는 뭐 이걸로 우리는 동의받지 않고 수집합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부분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를 3자 제공을 할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꼭 받으셔야 돼요. 즉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제공에 대한 동의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걸 남한테 준다. 여기서 남은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 남입니다. 계열사, 형제회사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남한테 줄 때는 똑같이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남한테 주고 된다는 거를 반드시 아시고 별도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뭐 뉴스에도 나온 얘기인데 온라인 이렇게 쇼핑몰에 가입을 이렇게 해서 일부러 3대 제공 항목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놓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이렇게 긁어서 메모장에다 놨더니 이만큼 돼서 그걸 가지고 어디다 줄 수 있나 봤더니 200 몇 군데를 줄 수 있었대요. 얘네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3대 제공 동의를 해서는 이걸 거기다 팔아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3대 제공 법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동의를 했으니까 합법적으로 수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리든 전화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 고객님 저희는 어디신데 뭐 맡긴 전화 오죠. 그럼 그냥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개인정보를 어디서 수집하셨죠?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흘러갔든지 간에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가입한 홈페이지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동의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깨갱하느냐? 안 됩니다. 여기서 정보 주체의 권리가 나옵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다시 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를 중지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보통 TM을 하면은 녹취하죠. 이거 녹취되고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저는 지금 시간 이후로 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내일 제가 확인해서 삭제 안 돼 있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끊으면 그쪽에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도 우리 회원 판매사, 기타 등등의 사람이 이거를 삭제를 요청을 하면 즉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들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이 나오는데 병원에 입원한 기록, 내가 조금 좋지 않은 걸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 퇴원과 동시에 내가 여기 입원한 거 내 개인정보니까 내 거 삭제해 주세요. 그럼 병원에서 삭제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환자명부 10년, 진료관의 기준 5년인가? 의료법에 나와 있어요. 의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질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보관해야 할 정보와 보관하지 말아야 될 정보를 명확하게 나누고 보존연한을 가지고 그 보존연한이 됐을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면은 그냥 딜리트 삭제하시고 종이면 파괴하시고 지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김 XX의 78건 보유기관 초과로 삭제 이런 근거를 또 남겨놓으셔야 나중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 외 이용 제공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뭘 알려준다고 그랬죠? 항목 보유 목적 이벤트를 목적인지 뭘 목적인지 우리 회사의 판매사 등록인지 여러 가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우리 직원이야 판매사 한 1000명 갖고 있어요. 요것도 다른 쪽에다가 쓰려고 남한테 이렇게 보험사에서 팔았어요. 줬어. 내 친구가 보험한다고. 너 이거 우리 친구 걸 때 줘. 그게 바로 목적 외 이용입니다. 분명히 판매사는 판매사 등록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회사에 줬는데 그거를 다른 목적으로 주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 이외 이용은 동의받지 않는 3자 정보와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는